교재는 603페이지. 자, 18강 소송사기죄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능범이죠. 총론 시간에 배우죠. 자, 2번 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능범이죠. 그래서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불능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3번이죠. 등기된 적이 있는 자 그랬어요.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착수가 되지, 착수. 왜냐하면 이 소 제기자가 승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한 번에 등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사기죄가 기수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착수라고 봐야 됩니다. 안 된다, 틀렸지.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질문. 허위로 크게 부풀려서 유치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 착수로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역시 소재기하게 되면 증명령 등기 신청하게 되면 착수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바로 뭐지? 착수가 되죠. 착수.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허위 내용으로 증명령을 신청했다. 신청한 것이 착수. 착수입니다. 증명 신청이 확정되면 기수가 돼버리죠. 동그라미. 자, 2번. 분실했다고 해서 허위로 공시채고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하는 것이 바로 뭐다? 착수. 그 다음에 채권 판결을 받아 이게 확정되면 기수가 돼요. 그러니까 증명 신청 나와 있지? 이게 착수라고요. 그 다음에 공시채고 신청한 것도 착수라고요. 그 다음에 증명이 확정되면 기수. 채권 판결 확정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자,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제기하는 것은 불능범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지? 자, 사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 판결 받았다. 확정 판결 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틀렸지? 자, 그 다음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사기죄가 안 돼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자, 허무인, 그 다음에 여기 공모자 이런 사람들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사기죄가 안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봅니다. 착수가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 등기된 적이 있는 자라니까. 그 있는 자가 밑에 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등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 제기하는 것이 착수가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자, 예고 등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고 등기는 어떤 죄도 안 돼요. 자, 그 다음 매수한 적이 없대요. 그렇지? 매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전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착수가 안 돼요. 그건 왜 안 될까요? 그래, 이 차이라니까.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하게 되면 내가 승소하게 되면 내 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착수가 되지만 여기 매수한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이겼다 할지라도 이게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죠.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등기된 적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소송 사기죄가 되려면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그 다음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서 법원을 기망한다고 인식을 가졌고 있어야지만 이 사기죄의 고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 다음 잘못 인식했다. 그치? 그 다음에 평가를 잘못했다. 이런 것은 고의가 탈락됩니다. 이런 것은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죄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줄만 있으면 소송사기죄의 고의가 된다. 이런 말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그 공모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사기죄가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틀렸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증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제3자적 증거 조작을 말한다. 이런 말.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처분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허위 증언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객관적 제3자적 증거 조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잘못 인식했다, 평가를 그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죄가 안 된다니까. 고의 탈락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기게 되면 이게 내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네. 그치?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판례가 소송사기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1번 문제, 세 번째 줄. 허위로 분실사유를 들어서 공시책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착수. 그 다음에 재권 판결 받으면 기수가 된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 자, 2번 갑니다.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던 부동산 매각 처분 권한을 위임하여 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매각했어요. 자, 팔아먹었어요. 하였어요. 자, 이를 권한은 불법에 달주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허위로 소송을 제기한 거지? 착수가 됩니다. 착수. 동그라미요. 자, 2번, 3번. 자,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를 허위정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이게 착수. 지금 인정되는 거예요. 다음 4번 보시면 밑에 줄 무슨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위조하고 그 다음 위증교사했다. 이거 바로 뭐다? 객관적 제3자적 증거 조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착수로 봐요. 정답은 4번.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6번 갑니다. 자,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소송 사기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 밑에 줄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종료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종료 시기는 뭐다? 소송이 종료된 때가 바로 종료 시점이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이지. 그 다음 일방적 세무 처발. 세무 쳤어요? 일방적 세무 쳤어요. 그것이 주관적이죠.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다. 됐나요? 그래서 일방적인 권리 주장을 기재한 통고 소통을 작성하였다라고 했을 때 증거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 객관적, 제3자적 증거조작만을 말한다. 따라서 일방적이란 말은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객관적이 아니라서 증거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됐지? 다음 공모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소송사기 안 된다니까. 맞고 다음 4번도 마찬가지지. 공모자를 상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기죄 공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불륜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유치권 신고는 착수가 안 돼요. 착수가 안 된다. 그러나 이건 배운 적 있었지?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은 착수를 인정하는 게 판례가 되죠. 경매 신청이냐 아니냐 잘 받으시고요. 자, 이제 신용카드 문제 갑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현금을 인출해 오라 그랬어요. 근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해 왔어요. 이 초과한 부분을 뭐다? 이걸 비율로 보았다. 비율로 보았다. 비율은 우리 판례가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았다. 이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요. 재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컴사로 붙여요. 컴사. 컴퓨터 사용자의 객체가 이익이잖아요. 이익이기 때문에 컴사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질문. 자기의 현금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뭐가 돼요? 이 위치한 거 있지? 계좌 이체한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은 이것이 바로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타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를 이체했지? 컴사가 되는 거예요. 컴사가. 자, 그 돈을 내가 인출했대요. 인출했대. 사기죄가 절도죄가 안 되죠? 왜요? 내 통장이잖아. 그렇지? 내 통장이기 때문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돈을 내가 인출하는 것은 절도죄가 안 돼요. 주게 되는 것은 컴사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제시하면 착수가 되죠. 착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까지 받았는데 서명을 한 사실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
거래가 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고 했을 때 기수가 안 되죠. 기수가 안 된다. 무슨 말이지? 착수밖에 안 되는데 이 조항은 미수범 처벌정이 없어.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답은 3번인데 3번 한번 볼까요? 보죠. 맨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있습니다. 부정사용죄는 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고 그 다음에 거래명세표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교부.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제시하면 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부하면 기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으면 여기 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있고 이게 없거나 첫 가지만 있고 이게 없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것은 미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왜? 제시하면 착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but. 그러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 조문이 없다. 그래서 요 때는 미수가 되지만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 이런 말. 뭔지 알겠지? 그런 말. 요 두 가지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시면 제시만 했잖아요. 제시만 했고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다 기본 강의 때 다 배우는 거야. 기본 강의 때, 8강의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문제집 때 그때 자세하게 하게 되면 이 문제집 강의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소송사기가 되려면,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맞지? 맞지? 그 다음에,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서 법원을 기만한다는 이 인식이 바로 뭐다? 이 사기죄의 고의라면, 이 인식이 있을 때 된다.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카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작년도 경찰 문제네, 그치?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도 경찰 문제에서 여기 아주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현금 카드 겸용 신용카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무단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절도죄가 각각 된다. 맞습니까? 여기서 예금 인출한 부분은 뭐가 돼요? 이건 절도가 돼요. 예금 인출한 부분은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카드 용도를 카드가 겸용이긴 하지만 이 용도를 신용카드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현금 카드 용도로 쓴 거예요. 이것은 뭐다? 현금 카드로 쓴 것이지 이 신용카드의 용도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때는 현금 카드 용도로 쓰는 것은 요지가 안 돼요. 뭐 뭔지 알겠어요? 틀렸어요. 자, 2번 갑니다. 자,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단기 카드 대출로 현금을 인출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돼요? 요것은 뭐지? 요것은 카드 대출 받았다 그랬지? 요것은 신용카드의 용도들을 쓴다. 신용카드 용도들. 신용카드의 용법으로 쓴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용카드에는 이런 기능이 있지. 신용카드에는 현금 서비스 받는 기능이 있잖아, 그렇지? 그게 본래 기능. 이게 본래 기능이야, 본래 기능. 본래의 기능들을 쓴 거야. 그래서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되는 거지, 그치?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예금 인출했다 그랬지. 예금 인출한 부분은 컴사가 안 돼요. 현금을 인출한 것은 재물이잖아요. 재물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객출하는 컴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됐지? 3번 갑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그래서 물품 구입했다. 이 물품 구입도 바로 뭐예요? 신용카드 용법대로 쓴 거예요. 용법대로. 신용카드 용법에는 물품 구입 용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위반죄가 되지. 용법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됐다. 그 다음에 사기죄 되죠. 마치 내 카드가 아닌데 내 카드 양 썼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죠. 된다. 근데 뭐가 틀렸어요? 사문서 위조죄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업법 위반죄에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위조죄가 안 돼요. 자, 4번 갑니다. 타인명 현금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 그랬어요. 이체했다. 계좌 이체하면 뭐라서? 계좌 이체하면 나면 무슨 다 무슨 죄? 컴사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컴사만 되지. 절도죄는 되지 않지. 왜냐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내가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절도죄는 되지 않고 컴사밖에 안 된다 이런 말. 자, 3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문제. 자,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되죠. 그 다음에 타인 명의를 빌려서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통장과 도장을 면허에 보관시키고 자신은 이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자신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명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잖아요. 송금했어 안 했어? 송금하게 하였다 그랬잖아. 이거 송금했단 말이야. 그치? 그때 뭐가 돼요? 요죄는 기수가 됩니다. 사기죄 기수가 된다 이런 말. 자, 이때 안고 있던 중 명의자가 이를 인출해 갔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란 말이야. 기수 이후 문제.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꽂혔잖아. 내가 카드를 갖고 있잖아. 그치? 통장에 돈을 꽂히는 순간 내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인출할 수 있단 말이겠죠? 꽂히는 순간 기수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 맞아요.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기 명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랬어요.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되죠. 그렇죠? 근데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 안 돼. 가맹점 손해보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맹점 손해가 보는 거 없어.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가맹점 손해가 나는 게 없다니까. 손해가 나는 것은 그 카드 회사가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카드, LG카드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술집이라든지 어디 옷가게 가보면 그 카드 제휴점이라고 해서 그 출입문 앞에다가 그 붙여놨잖아요. 그치? 이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우리 이 가게에서는 이 카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맹점들은 그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요. 결제일날. 받기 때문에 카드사가 손해가 나는 거, 카드 가맹점에서 손님에게 옷을 팔고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카드 회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가맹점은 손해가 보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손해나는 것은 카드 회사가 손해나는 거예요. 1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에 자기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였다. 자, 일단은 컴사가 됐습니다. 계좌 이체했으면 컴사가 됐지. 자기 카드잖아요. 자기 카드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질도가 돼야 안 돼요? 이 부분은 절도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은 사기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따라서 작물이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검찰 7번 문제인데 타인의 명의를 모형하여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현금 인출이 뭐지? 재물이지. 재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절도죄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ALS 전화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대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가 되지? 컴사가 되지. 컴사.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왜 컴사가 되는지. 타인 명의를 모형하여 발급한 카드를 통해서 이건 내 카드가 아니잖아요. 내 카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권한 없는 자. 즉 왜냐면요. 이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플러스 신용카드 대출 받으려면 뭘 눌러야 돼요? 카드 번호 16자리하고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그것은 뭐지? 부정한 명령이지. 그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컴사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이 부정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을 말하는 권한 없는 자가 정당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16자리 플러스 4자리를 입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명령. 무슨 말인지 알겠지? 컴사가 됩니다. 경합범이 돼버려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가보시면 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를 리셋했다. 그러니까 계좌 이체만 나오면 다 뭐라고요? 컴사라니까. 컴사. 근데 이게 자기 계좌네요. 자기 계좌에서 자기가 돈을 인출한 것은 절도가 안 돼요. 이거 맞는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 할 때 착수. 그 다음에 채권 판결을 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됐어요?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금기관 직원이
다른 공범들이 지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입금되도록 하였잖아, 그치? 입금됐지, 그치? 기수가 된 거지. 자, 입금되는 순간 법적으로 그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지를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그 즉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후에 그 자금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건 기수 이후 문제란 말이에요. 기수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기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아까 말씀드렸지? 제시, 그 다음에 서명, 그 다음에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시할 때 착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부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이 제시만 갖고는 착수에 불과하다. 맞지? 착수에 불과하지. 그쵸? 맞습니다. 자, 2번. 자, 신용카드를 절취해서 부정사용하잖아요? 그럼 절도죄. 그치? 부정사용하면, 절취하면 절도죄. 부정사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고, 이때는 경합범이 돼, 경합범. 아시겠지? 불가벌적 사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 그 말은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지. 맞습니다. 3번. 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통해서 현금 자동 지급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그랬어요. 현금 뭐지? 재물이 재물. 재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컴사가 안 돼. 그치? 현금 인출한 것은 절도죄다 이런 말이죠. 그치? 틀렸어. 답은 3번. 자, 절취한 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자, 밑에 줄. 단일한 범위가 계속되었죠. 동일한 방법이지. 반복해서 행해졌지. 피해법도 똑같아. 피해법도 똑같다고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이런 말. 뭐 뭔지 알겠지? 쉽고. 자, 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문제. 똑같이 나오잖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에서 그래 자신의 계좌를 이체했다 했어. 자기 계좌로 그렇지?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내가 빼내 쓰는 것은 죄가 돼 안 돼? 절도죄가 안 돼요. 이게 내 통장인데. 뭐밖에 안 돼? 그래 컴사밖에 안 돼. 자꾸 반복되고 있잖아. 컴퓨터 사용 사기죄밖에 안 돼요. 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이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죄 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인 명의만 돼. 자기는 처벌되지 않아요. 자, 디귿번. 절취라고 하는 것은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물품을 했지? 아까 얘기했잖아. 포괄일죄다. 포괄일죄. 맞습니다. 다음 4번.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기 명의를 카드를 이용하여서 물품을 받고 뭐뭐 했다면 뭐지? 모두 다 사기죄 포괄일죄가 된다. 이게 자기 명의가 그래. 타인 명의 카드는 경합범이거든. 자기 명의 카드다 보니까 이게 포괄일죄가 돼. 아시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니은번 가볼게요. 자, 그래 제시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서명한 사실이 없지? 서명 못했지? 취소로 종료됐잖아. 그럼 기수가 이른 것이 아니지. 무슨 말이야? 제시했으니까 착수가 되는 거죠. 착수가 된다. 그래서 기수가 된 것이 아니다. 미수가 된다. 미수가 된다. 그러나 but 미수 처벌 규정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서 이때는 무죄가 된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그래. 금융기관 직원이 아까 했잖아. 허위 방법으로 뭐뭐 해서 입금되도록 했지? 입금되었잖아. 그런 순간 기수가 된다니까? 답은 2번. 응? 인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후란 말은 뭐지? 기수 이후다 말. 기수 이후. 인출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수는 여전히 기수라니까. 형법에 빠꾸 후진 없다 했어요. 자, 8번 가세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문제. 훔친 신용카드를 용도대로 사용한 다음 바로 권리자에게 반환했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이 카드를 가지고 곧바로 반환했지? 그러면 절도가 되지 않지. 이게 바로 뭔데? 이퀄 사용절도. 자, 됐습니다. 5만원 인출했지? 2만원 인출하라고 했는데 5만원 인출했지? 비율로 봤지? 비율로 봐서 컴퓨터 사용사기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 사건 알지?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을 훔쳐가지고 57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다 했을 때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되죠.
이때 피해자가 누굴까? 피해자가 할아버지가 아니고 은행입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손자는 친족이 아니지?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치? 자,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자, 강추했으니까 일단 강도죄 하나. 그치? 자신의 것처럼 카드 가망점이 제시했다고 했을 때, 뭐지? 사기죄 하나. 그치? 그래서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되버리죠. 경합범. 강추가 문제 있으니까. 자, 문제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컴사는 이득죄죠. 이득죄. 재물죄는 아니고요. 틀렸고.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쭉 가보시면 자, 무슨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사를 기망해서 그 다음에 카드를 발급받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지급에서 예금 인출, 물품 구입했을 때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이게 무슨 거지? 이게 자기명이에요. 자기명의 카드. 요 카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와있지? 카드 한 장 받았지? 이게 자기명의 카드야. 자기명이 타이명이 경합범입니다. 자기명이니까 포괄일죄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생략됐다는 걸 여러분이 자에서 찾아내셔야 돼. 찾아내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 정보를 조회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 그렇지? 이게 뭐지? 권한 없는 자다. 권한이 없는 자지, 그치?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 16자리, 20자리, 4자리, 20자리지? 정당한 명령. 정당한 정보. 뭐지? 진실한 정보죠. 진실한 정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해서 대금을 결제했지? 뭐지? 컴사가 된다. 이런 말. 이거를 권한 없는 자가 진실한 정보를 입력해서 대금을 결제한 것은 부정한 명령을 보는 부정한 명령을 보기 때문에 컴사가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명을 모용하여서 현금 대출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절도죄가 되는 거죠. 현금 대출이 뭐지? 이건 재물이지. 재물성을 띈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빼낸 것은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 맞는 말이지. 정답은 1번. 자, 10번 갑니다. 권한 없이 그 다음에 접속해서 자기의 계좌로 1억 8천을 이체하였다. 무슨 거? 계좌 이체는 뭐?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인출했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 카드를 통해서 인출했잖아. 이거 뭐가 돼요? 절도 안 돼요. 절도 안 된다. 사기도 안 돼요. 나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꺼낼 수 있는 정당한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도 사기죄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재물을 을에게 주었다 그랬지? 이건 작물이 안 돼요. 따라서 작물이 되지를 않는다. 이 돈은 무슨 돈인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얻은 돈이잖아, 그치? 그 컴퓨터 사용죄로 얻은 돈은 객체는 뭐지? 객체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작물이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 되는 거예요. 자, 11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강취 하나 쓰니까 일단 강도죄 하나, 그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그치? 해서 주류등을 제공받았다고 했을 때 무슨 죄가 돼요? 그래, 신용카드 부정사기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상대방 속였지? 사기죄가 되는 거지. 강도니까 강도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카드의 주류 제공은 카드의 본래 용도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죄가 되는 것이지. 맞고. 자, 2번 합의했어요.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하려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서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용카드의 본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에 반해서 카드를 쓰는 거야. 의사에 반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카드를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합의 받다 했잖아요. 그 합의대로 쓴 것마다 의사에 반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사용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풀었지? 제시만 했을 뿐 그 어떤 것도 없었다면 완성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그치? 제시했으면 착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착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수는 아니다 이런 말이. 그 다음
인출에 2만원 인출을 오라 그랬지? 근데 5만원 인출해 왔지? 그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해 왔지? 그럼 이익으로 봤다니까. 재산상 이익으로.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절도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4번에 틀렸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